양쪽 소매 끝은 콧물에 닦여 유리알처럼 벤질벤질하고 가슴팍엔 오핀으로 찌른 커다란 하얀 손수건이 펄럭이던 아이. 머리칼 군데군데 허옇게 꽃이 핀 도장부스럼을 훈장처럼 달고 십리길을 육상선수처럼 달려오던 그 아이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우리 머리 위엔 기계 바리캉으로 밀어버린 고속도로 같은 자국이 선명했고 영양실조 때문인지 이 때문인지 모를 부스럼이 딱지처럼 앉아 있었죠. 부모님은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다 라며 투박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배고프고 시렸지만 가슴만은 뜨거웠던 그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들의 잃어버린 보석을 찾으러 지금 바로 떠납니다. 그 시절 학교 가는 길은 등굣길이 아니라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신한 가방끈 2개를 어깨에 메고 편하게 걷기도 하지만 우리는 광목으로 만든 시커먼 책 보따리를 어깨에 사선으로 질러매야 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한쪽에는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이 덜컥거리고 다른 쪽에는 녹슨 철 필통이 딸깍거렸지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딸깍, 덜컥, 딸깍, 덜컥 하는 그 소리는 마치 우리들의 고단한 삶을 재촉하는 운명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학교가 너무 멀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km, 아니 10리길을 달려야 했던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각이라도 하는 날엔 선생님의 매서운 회초리가 종아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매일 아침 전력 질주를 하는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목구멍에서 피냄새가 나고 쇠맛이 나는 단내가 섞여 나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찬바람에 콧물이 인중을 타고 내려와 입술을 적시면 우리는 손을 주머니에서 뺄 여유조차 없어 고개를 꺾어 어깨 소매에 쓱 닦아냈습니다. 그 콧물이 묻고 마르기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 우리 소매 끝은 빳빳하게 굳었다가 이내 가죽처럼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습니다. 그 반짝이는 소매 끝은 우리가 가난을 견디며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을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 시절 반질반질했던 소매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잊기 전에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교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건 매캐한 연기와 땀 냄새였습니다.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앉아 내뿜는 숨결에 교실 유리창은 금세 하얀 성에로 가득 찼지요. 교실 가운데 놓인 시커먼 무쇠난로. 주번들이 학교 창고에서 양동이 가득 담아온 왕겨와 톱밥을 난로 속에 꽉꽉 눌러 채웁니다. 불을 붙이면 처음엔 눈이 따가워 눈물을 쏙 빼놓는 검은 연기가 교실 천장을 맴돌며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2교시가 끝나기가 무섭게 난로 위는 거대한 도시락 탑이 쌓입니다. 맨 아래 칸은 운 좋게 불기운을 제대로 받아 구수한 누룽지가 되어 타들어가며 교실 가득 밥 냄새를 풍기지만 맨 꼭대기 주인은 점심시간이 돼도 김이 채 가시지 않은 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시린 풍경은 난로 근처가 아니라 교실 뒷벽 구석에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아예 싸오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꽁보리밥 한 그릇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운동장 구석 수도가에서 찬물로 배를 채우고 양지 바른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그 시린 어깨. 우리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뼈에 새겼습니다. 세상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와 동네 스피커에서 돈의 이름이 바뀐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이 원으로 바뀐다는 화폐개혁 소식에 어른들은 장롱 속 뭉칫돈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사색이 되어 은행으로 줄을 섰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지만 우리 철부지 아이들에겐 그 개혁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중국집 앞을 지나는데 가격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4,000환이나 해서 냄새만 맡던 짜장면이 갑자기 200원이 된 겁니다. 숫자가 작아지니 우리는 그게 진짜 싸진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 짜장면이 200원이래. 이제 공짜나 더름 없어. 나 한 그릇만 사줘. 라며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떼를 썼습니다. 화폐 가치가 변했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자식의 손을 잡고 들어간 낡은 중국집. 고소한 춘장 냄새와 수타면을 치는 소리, 그리고 젓가락으로 면을 비빌 때 나던 그 찰진 소리. 어머니는 당신 몫의 짜장면은 시키지도 않은 채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면발을 보며 연신 보리차만 들이키셨습니다. 마을 풍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깃발 아래 진흙탕이던 우물가가 시멘트로 하얗고 매끄럽게 발라지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두레박으로 힘겹게 길어올리던 깊은 우물 대신 깨끗한 빨래터가 생겨나 동네 어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읍내에는 상수도가 들어오고 좀 산다 하는 집 마당에는 작두질 몇 번에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개인 펌프 우물이 생겼지요. 그 차가운 지하수 한 사발에 한여름 더위를 씻어내던 그 짜릿함은 지금의 에어컨보다도 훨씬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했던 건 칠흑 같은 밤을 깨우며 들어온 전기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60촉 백열전구가 톡 하고 켜지던 그 순간 온 동네 아이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불빛도 때로는 숨겨야 했습니다. 반공 연습, 즉 등화간지 훈련이 선포되는 날이면 온 동네는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사이렌이 울면 우리는 서둘러 불을 꺼야 했습니다. 커튼조차 없던 가난한 시절,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는 작은 불빛 하나라도 가리기 위해 어머니들은 빳빳하게 풀먹인 흰 이불 호청을 떼어 창문을 덮었습니다. 바깥에서 혹시라도 불빛이 보일까봐 이불을 겹겹이 두르고 그 속에서 소곤소곤 숨죽여 대화했던 그 긴장된 밤. 불빛을 가린 호청 너머로 비치던 어머니의 실루엣은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커다란 성벽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온 동네에 새벽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발랐네.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나는 곳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밭을 갈던 아버지도 냇가에서 빨래하던 어머니도 가슴에 손을 얹고 경건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가 시켜서 하는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피 맺힌 맹세였습니다. 초가집 지붕에 썩은 짚을 걷어내고 번듯한 스레트 지붕을 올리던 날,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새끼줄을 꼬며 가난을 천명으로 알고 살던 거친 손들이 이제는 시멘트를 비비고 전봇대를 세우며 마을길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콧물 닦던 반질반질한 소매 끝과 빈 도시락을 들고 웅크렸던 그 서러운 시간, 그리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며 흘린 어머니의 땀방울과 2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던 그 순수함이 모여 만든 거대한 강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만 추억에 잠기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보석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마스터님, 내 소매는 콧물 대신 밥풀이 묻어 있었소 하셔도 좋고, 나는 짜장면을 200원이 아니라 100원에 먹었지 하는 자랑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정성스럽게 다 읽고 답글 남기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거칠고 소용돌이치던 세월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전설입니다. 오늘 밤 그 시절 십리길을 달리던 소년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시대의 동창생들을 불러 모아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위대하며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조선시대 88은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